자, 실무예지 3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그럼 얘는 순서가 중요하죠. 네, 그 순서를 꼭 숙지하고 시작. 자, 이용규 씨이고요. 남자 사원이고 코드 번호는 101번입니다. 자, 2020년도 3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3월 급여 수령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법요건 모두 다 충족한 거네요. 네. 자, 그래서 그걸 했고 이용규 씨 3월 급여 명세서로 3월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3월 귀속,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3월 급여 대장 작성 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하기로 하며 원래 이렇게 글씨가 나와줘야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중도 퇴사자 반영 부분을 꼭 급여 대장에 넣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중도 퇴사자 포함 신고는 해야 되지만 급여 대장에 꼭 반영을 해서 지금 세금을 더 낼 거, 돌려받을 거 부분을 가감하는 부분 행위를 안 하셔도 돼요. 회계 처리 맞춰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겠다고 얘기하네요. 네,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무엇이 발생을 하면 환급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전액 무엇하겠다? 차월로 이월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용규 씨한테 환급세를 돌려줘야 되는데 차월 이월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회사가 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는 다음 달에 급여 신고하는 거랑 상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회사가 급여 줄 때 내주십니다. 자, 당사의 급여 지급 일자는 매월 말일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와서 봤더니 3월 급여 명세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는 비과세 아예 친절히 주었고요. 그리고 국민 건강 장기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럼 이 요건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디부터 가자? 여러분 지금 종업원이 그만뒀어요.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가셔라? 우리는 사원 등록부터 갑니다. 네, 순서는 지켜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사원 등록. 그리고 가셔서 무엇을 하자? 퇴사일 입력. 자, 요게 1번이에요. 그러면 요거 먼저 하러 가시죠. 자, 회사 코드 2200번 성공이에요, 여러분. 회사 코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사원 등록 선택을 해주시고, 101번에 있는 이용규 씨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규 씨 한 명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가시면 여기 16번 퇴사 연월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자리에 마우스 클릭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몇 월에 그만뒀냐면 3월 31일. 그럼 2020년 3월 31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용규 씨는 뭐가 된다? 퇴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퇴사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라고 아예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사 연월일 옆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퇴사라고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퇴사한 달에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해달라고 했어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그럼 사원 등록은 끝났으니까 메뉴 종료해 주시고요. 우리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여자료를 입력하자라는 부분. 그러면 저는 그것도 쓸게요, 여러분.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라.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은 나는 퇴사월에 뭘 하시고 퇴사월 급여를 입력하고 자 그리고 분명히 급여대장의 연말정산을 무엇하겠다? 반영하겠다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우리 무엇을 하자?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 반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퇴사자 정산 반영을 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맞춰서. 그러면 지금 요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들어온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수당 공제 항목에 손댈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수당 공제라고 하는 버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기본급 사용할 거예요. 자, 상여는 벌써 부로 되어 있네요. 직책수당 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책수당 있죠. 그리고 월차는 부로 되어 있고 식대 지금 비과세 여로 되어 있네요. 자가운전은 부로 되어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야간 근로도. 그럼 사실상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급여 항목에 들어가는 수당은 등록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로 끝나지는 거죠. 우리 수당 등록을 중도퇴사자 거 하는데도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확인해 버릇하시고요. 자, 우리 3월 달 거 3월에 줬어요. 그러면 귀속 연월은 3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월일에 가셔서 며칠을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3월 31일, 매월 말일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31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요 메시지를 안 뜨게끔 할 거예요. 누가요? 네, 우리 출제위원들이. 근데 출제위원이 이거 DB를 만지는 건 아니고요. DB를 구축하는 분들 같이 우리가 출제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안 뜨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격증은. 근데 여러분 업무는 안 그래요. 업무는 이렇게 뜨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급여 대장을 복사하겠냐고 나오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 이 메시지 안 뜨면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몇 월 달에 정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2월 달에 당연히 정보가 있으니까 가져오겠죠. 그리고 사원 등록에서 우리는 이용규 사원을 무엇했다? 퇴사 처리했어요, 여러분. 여기 퇴사자 글씨 들어오죠? 됐어요? 들어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급은 540, 직책수당 10만 원. 그리고 식대는 얼마이다? 10만 원. 비과세 요건 맞아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부터 쭉 내용이 들어오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입력을 하는 것처럼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지금 요 엔터를 치는 과정 중에 화면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금액을 친 적이 있어요. 그냥 엔터만 쳤어요. 엔터만 쳤죠. 자, 그러면 화면이 안 열려요.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기본급이 54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럼 입력하시고 이게 순차적 입력을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만 원도 넣어야 된다. 넣고 그리고 식대도 10만 원을 넣어야 되니까 넣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입력하면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내려갔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이 전환이 돼요, 여러분. 저 지금 화면이 안 나가잖아요. 엔터 분명히 타이핑을 친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엔터를 끝까지 가도 이 화면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 여기 급여 자료에 입력하는 부분에 행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엔터를 치고 간다 하더라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일단 닫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따라 있었으면 취소하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열리는 것 뿐이에요. 아, 그러면 시험 보러 가서 아까처럼 복수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중도퇴사 정산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다 상단에 버튼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단에 갔더니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F7이 있죠. 그리고 우린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역삼각형이 있는 건 그 안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연말정산은 비활성화. 왜냐면 연말정산은 2월 달 급여 줄 때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몇 월이다? 3월이니까 비활성화된 게 정상이고요. 자, 분납이라는 거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얼마가 넘어가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3개월에 걸쳐서 무엇 할 수 있다? 정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적용하려면 이 키를 눌러야 되거든요. 자, 이 버튼. 아니 그러면 중도퇴사 정산은 누르는 키가 없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 역삼각형을 눌렀는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중도퇴사 정산 버튼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다른 자리 클릭하시면 이게 다시 없어져요. 자, 그런 경우는 여기 글씨가 보이는 자리 있죠. 제 마우스 여기 가져갔어요. 글씨 보이는 자리를 클릭. 그러니까 지금 글씨 보이는 중간을 그냥 클릭하시라는 거예요. 중간이든 옆에이든 그럼 이게 열려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왜 안 열리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도 프로그램 구축할 때 역삼각형에 여러 개 메뉴가 있으면 이거 같이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나머지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조건의 내용에서 우리 무슨 부분? 총급여는 얼마이고 현재 1월부터 3월 달까지 받은 총급여는 1,650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고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고 이 사람 부양가족이 없나 봐요. 그럼 보니까 150밖에 못 받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받아야 되니까 급여 자료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계속근무자처럼 연말정산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료를 주면 반드시 무엇한다? 입력한다. 지금 저희는 별도의 자료를 낸 게 없어요. 그럼 요거를 끄신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1,650만 원의 급여를 3월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보니 너는 사실상 얼마만 내면 끝나더라. 49,148원만 내면 되더라.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를 낸 세금이 있다? 84만 1,000원이나 세금을 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4만 9천 원만 내면 되니까 84만 1,000원을 무엇 하시면 돼요? 더 많이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과의 차이를 무엇 해라? 환급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79만 2천 우리 30원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어디에? 나는 급여대장인 이 자리에 무엇하고 싶다? 반영하고 싶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린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다? 급여 반영, 미반영 있죠. 우리 반영할 거니까 급여 반영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세요. 자, 이거 눌러주시면 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중도정산에 의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요만큼이 있네라고 나와집니다. 우리 딱 맞게 들어왔죠,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우리 분홍색 글씨로 중도정산 적용했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퇴사월에 급여 입력했고 중도퇴사자 정산 반영까지 끝난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셔라? 우리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 가서 이 중도에 대한 게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사실상 이거 적용 안 하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편하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작업은 끝났으니까 일단 메뉴는 종료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라.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3번이에요. 저는 저희 글씨가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쓸게요. 그래서 연말 정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뒀으니까 무슨 탭? 중도 탭에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계속 탭이 아니잖아요. 중도 탭. 그러면 들어져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글씨를 치고 있어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들어온 상태에 계속에는 자료가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도 쪽에 가시면 이용규 들어와져 있죠. 자, 그리고 총급여 보시면 1650이죠. 우리 그러니까 급여 자리에서 이 화면을 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도 퇴사자 정산이란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돌려받을 세금 79만 2,030원 똑같죠. 이게 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수일자는 우리 며칠이다. 3월 31일 날 그만뒀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또 급여 줬죠. 네, 그래서 이 영수일자가 대부분 퇴사일자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까지 됐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닫을 거예요. 자, 일단 머릿속을 기억하실 건 총급여는 1,650이고 우리 돌려받아야 될 세금은 79만 2,030원이었다. 자, 종료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어디 가시라고 했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반영 신고해야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네 번째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자꾸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네 번째 순서도 일단 써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예지 따라하기 쭉 가시면 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근로소득자죠, 여러분. 그래서 근로소득에 뭐가 있을 것이다? 중도, 퇴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겠죠. 이 자리에 금액이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확인하러 가시죠. 자, 귀속은 몇 월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3월이죠, 여러분. 3월. 근데 지급도 똑같은 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엔터 칠게요. 자, 그리고 신고는 정기신고니까. 됐어요? 그럼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이용규 씨 한 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이세에게 한 명은 들어와요. 다만 그만둔 사람이니까 마지막 달에 세금을 대부분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0으로 들어온 것뿐이고요. 그런데 이 한 명이 그만둬 버린 거죠. 그래서 중도퇴사에 다시 한 명이 들어오고요. 아까 제가 1650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소득세 얼마 들어오죠? 79만 2,030원 동일하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 그냥 인원수의 합이니까 속에 들어올 거고 총지급액 속에 들어오고요. 소득세도 들어오겠죠. 넷세금은 없으니까 납부세액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79만 2,030원은 무엇 할 것이다? 아, 너 환급 받을 거 있어. 여기 일반 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이쪽에 음수가 뜨면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엇하면 나 환급 신청할게 라고 하면 21번 자리에 가서 여러분 일단 우리 같이 넣었다가 없앨게요. 자, 79만 2,030원을 넣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아직 엔터는 안 쳤어요. 엔터를 치면 20번에 있는 차월, 2월 환급세액이 뭐가 될 것이다? 정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금액을 넣으면 요 차월, 2월 환급세액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저희는 환급 신청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기로 했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급 신청 금액이 있으면 상단에 있는 부표 작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단서 줬어요.
환급 발생 시 전액 무엇하겠다? 이월하겠다. 그러면 20번 자리에 있는 거 그대로 무엇한다? 끌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정리된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메뉴 종료하시고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무엇 하셔라? 반드시 예를 누르셔라. 그리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도퇴사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잘 주지는 않아요. 주면 꼭 입력하시라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이로써 우리 봐야 되는 패턴은 다 봤어요, 여러분. 프로세스별로 봐야 되는 연말정산 관련된 패턴은 모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6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중 심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심화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총 5문제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문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점수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렵다 쉽다가 확연히 보여질 거예요. 네, 조금 다른 부분도 좀 그런 거고요. 그럼 회사 코드 2600번 온누리 회사에 있는 박경수 씨 연말정산 할 거니까요. 회사를 2600번 온누리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과 관련된 부분을 할 거니까 아예 메뉴 열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자, 그리고 박경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박경수는 지금 코드 번호는 없으니까 코드는 못 치겠죠. 코드 번호 알면 그냥 치셔도 되거든요.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사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박경수 선택해서 반영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부양가족과 관련된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 무슨 부분? 자,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열어놓고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땐 열어놓고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여러분.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다음은 2020년도 8월 1일에 입사한 여러분 금년도 입사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근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민하실 것. 자, 입사한 박경수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무엇과 소득 명세와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소득 명세. 그럼 여기 소득 명세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소득 명세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만 하고 나머지는 무엇해라? 무시해라. 결론적으로는 부양가족 탭은 선택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박경수는요. 무주택 세대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경수 세대주 표시되어 있죠? 네. 자, 현금무지는 급여 총액 1,750만 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71만 1,100원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뭐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이요? 소득명세에 가시면 여기 나와져 있는 금액을 글씨로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급여 자료에서 무엇되는 거? 자동 반영되는 거니까요. 단서 줬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 금액 똑같아요. 자, 종전근무지 정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엘론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우리 급여 총액부터 내용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친절하네요. 소득세 누가 나와 있죠? 결정색 아예 줘버렸죠. 그럼 결정색 입력하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종전근무부터 먼저 입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갑니다. 자, 소득명세 탭 선택해 주시고 종전 자리에 가서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오타는 내시면 안 된다는 거 주식회사 엘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사업장 번호는 우리 사업장 등록번호는 22081 우리 78135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근무 기간 2020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네요. 2020-0101, 2020-073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감면기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그러면 감면기간은 내려옵니다. 자, 13-1번의 급여는 얼마이다? 우리 상여와 비과세 소득은 없고요. 1,400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소득명세 입력하는 정보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했으니까 입력할 것도 없죠. 그럼 아래까지 쭉 내려와서 우리 공제보험료 명세라는 부분부터 입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3만 6,8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료는 28,610원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91,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91,000원. 자, 국민연금보험료 63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공제했던 보험료 다 정리된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가셔서 세액 명세에 입력하실 거. 자, 기납부세액란에 반드시 종과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넣어라. 자, 우리 소득세 150만 원을 징수한 적이 있고 우리 결정세액으로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5만 원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납부세액은 전과 현근무지에서 냈던 221만 1,100원의 세금 납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되겠죠. 자, 소득은 당연히 현과 전근무지 합쳐져서 3,150으로 합산된 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 와서 내용 볼게요. 자,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의 금액입니다. 자,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게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 100만 원.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순수한 신용카드는 얼마만 정리하셔야 될까요? 500이 아니라 우리는 400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저는 4자만 쓸게요. 자, 직불카드 600만 원의 연간 사용액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얼마가 있다? 2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600만 원이 아니라 직불카드로 우리가 공제받는 거 얼마이다? 40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 지출도 있네요. 200만 원. 그런데 도서 공연 지출 금액이 얼마가 있다? 우리 50만 원이 있다. 그럼 도서 공연은 반드시 확인할 게 무엇이다? 총급여요. 그쵸? 급여 수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여 수준에 문제 안 되죠. 아, 나 급여 기억 못 하는데? 라고 하시면 대부분 여러분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다 3하고 7이에요. 네, 3하고 7. 그래서 지금 이 도서 공연은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총 급여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거 기억 안 나시면 무엇 하셔라. 우리 아까 보았던 메뉴 중에 이런 부양가족 쪽에 가시면 여기 도서 공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어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소한 기억을 좀 하셔야 되시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 가시면 보실 수 있냐면 전체적인 내용 보실 때요. 여기서는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밖에 가시면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열면 이 항목별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끔 보셔도 되세요. 네. 우리 왜 가끔씩 공제를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은 7천이라는 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3,150이잖아요. 그래서 총급여 수준은 적당하다. 네, 적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200만 원 중에 5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는 1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보장성. 여러분 누가 봐도 일반 보장성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 본인 의료비는 당연히 되죠, 여러분. 다만 무슨 부분을 확인하셔라. 혹시 증진이 있는지, 건강 증진 또는 보약. 자, 지금 350만 원이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우리 무슨 부분, 건강 진단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50만 원이 350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비 인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350 그대로 가시면 되죠. 별로 특이점 없네요. 자, 본인의 교육비입니다. 본인은 어디까지 교육비 인정이 되고 있다? 대학원. 자, 대학원 300만 원 지출이 있대요. 이거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제외되는 건 없네요. 네, 요건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되는 부분.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오셔서 저는 신용카드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저는 입력을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냐면 지금 왼쪽은 소득공제 쪽이고 오른쪽은 세액공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쪽에 내려옵니다. 42번짜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고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열리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기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뺀 걸 여기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신용카드 부분에 얼마 넣어주시고 우리는 4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직불카드와 선불카드가 같은 난이네요. 자, 직불과 선불카드인데 우리 직불밖에 없어요.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4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자, 현금 영수증도 있었죠. 얼마?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도서 공연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 7천만 원 이하자는 된다겠어요? 이 사람 3,150밖에 안 됐던 사람이니까 요건 충족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넣어주시면 되나요? 우리 도서 공연은 50만 원 지출이 있었네요.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 우리 2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거 1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간 사용한 본인의 신용카드 1,300만 원 모두 다 입력은 하지만 입력의 위치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풀 버전이네요.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중요하다? 공제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입력의 위치가 잘못되지면 사실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자, 확인 눌러주시면 1,300에 대한 기준금액에 대해서 공제금액 183만 7,500원이 들어오네요. 자, 이래서 신용카드는 끝났고요. 그럼 소득공제 쪽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뭐로 간다? 특별 세액공제 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 세액공제 쪽에 넘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 일반 자리 선택해 주시고 얼마 넣어 주셔라? 200만 원 입력하셔라. 자, 그리고 의료비 자리에 가시면 되죠. 자, 의료비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오픈이 될 거고요. 본인의 의료비라는 글씨가 있죠. 그러면 본인과 65세 이상자라고 되어 있는 난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350만 원 입력.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 끝났네요. 네, 의료비도 입력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인의 교육비. 자, 교육비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본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네, 본인 자리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3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우리 마무리 된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돌려봤네요. 그쵸? 결정색이 0이에요. 왜냐면 쓴 돈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게 9점 내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상당히 후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패턴을 보시다 보면 아, 유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든지 우리 급여자료 또는 사원 등록 관련된 부분으로 출제하는 우리 몇 점짜리 15점 배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 시험 목적상으로 가져갔을 땐 절대로 무엇하지 않으셔야 되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쪽이에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회사 코드는 2400번 태풍으로 우리 변경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단서가 되게 짧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02번 이기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탭 너무 친절하네요. 요즘 들어서 이게 좀 친절해요. 친절한 이유가 AT라는 시험이 이렇게 탭 이름을 자꾸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무엇 해달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기자는 남성이고요. 본인 외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탭을 일단 먼저 열고 내용을 정리할게요. 사원 코드는 102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4번 자리에서 102라고 눌러주시고 엔터. 그럼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라는 탭을 볼 필요는 없네요. 왜냐면 본인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죠. 네, 의료비부터, 아니, 보험료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보장성 보험료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 250만 원의 지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제받는데 문제 되시나요? 문제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 본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 650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만 원은 본인의 미용, 성형, 수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비 650에서 얼마 빼져라? 200만 원은 빼야죠. 그러면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4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요. 자, 기부금 정당 후원한 것도 있대요. 여러분 정당 후원은 누구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정당 후원은 기부금은 받고 누구 거밖에? 본인 거밖에 안 된다. 계속 강조했죠. 이거 넣는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입력할 때 얼마? 10만 원이라는 부분과 4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10만 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 원으로 가고 40만 원은 법정 기부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치로 가야 된다겠죠. 구분해서 입력. 자, 월세입니다. 자, 월세 50만 원 있고요. 계약 기간은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1일까지래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린 몇 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020년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2020년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2020년 10월 31일인데요. 19년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10월 31일까지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10개월인 거예요. 1년치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월이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이었네요. 그럼 10개월에 우리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우리 50만 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1년치가 아니라 10개월치 월세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월세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었나요? 얘도 급여 수준이 있었어요. 본인의 급여 수준 얼마요? 7천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친절하네요. 이렇게 내주면 친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근로소득의 총급여 얼마가 있다? 3,930이 있다라고 줬죠. 자, 이렇게 시험지 부분에 이런 힌트를 주면 뭔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있나?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실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용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월세는 일단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7천만 원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7천만 원 이하 조건에. 그러면 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어디서 보시면 되죠? 보시는 위치 알려드렸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실까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21번 총급여 보이죠? 3,930 됐어요? 그럼 7천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네요.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일단 집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라. 무주택자이구나. 그 달달이 월세 낸 게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 공제를 해주겠다. 사실상 더 친절하게 아니, 친절한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 사실상 더 줘야 되는 건 맞죠. 세대주는 맞아요, 여러분. 세대주는 맞습니다. 근데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무주택자로 갈게요. 그래서 그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주소지 주었고요. 이 지금 현재 나 임대시 나상가라고 하는 부분에 사람한테 임대인한테 빌려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었어요. 55평방미터이면 국민주택 규모 문제 없죠. 우리 수도권이면 서울이니까 여러분 수도권이잖아요. 85까지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월세라고 하는 부분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보면 월세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말정산 입력에서 입력을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금, 월세,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임차 원리금 상환.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세 먼저 넣을게요. 자, 월세 탭에 가시고 반드시 월세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자, 임대인의 이름은 나상가 씨. 자,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이거 사업자 번호가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나상가 씨 넣어주시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번호는 57 0101 252 140이라고 주었네요. 자, 유형에 가시면 하단에 주택의 유형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단독주택부터 어디까지? 우리 기타라는 것까지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럼 고시원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우린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오피스텔. 오피스텔 몇 번이죠? 6번. 그럼 여기서 숫자 6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계약의 면적은 55평방미터.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주어져 있는 주소지를 그대로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타 내지 마시고 준 거 전부 다 타입해. 그래서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로라고 넣어주시고요. 100이네요. 이렇게 입력. 자, 그리고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기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계약 기간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우리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연간 월세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월세가 50이야? 그랬더니 여기다가 50만 원을 넣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 달 월세가 아니고요. 분명히 문구가 뭐로 되어 있다? 연간 월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긴 연금액인 거죠. 그래서 월세가 50이란 얘기는 달달이세란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얼마 넣는다? 500여. 근데 무슨 이의 제기가 있었냐면 지문에 월세인지 아니면 1년치인지를 조금 모호하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가 됐었냐면 지금 입력하는 금액을 지금 주어져 있는 금액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연간의 금액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연간의 금액으로 보고 그냥 넣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은 거기다 곱하기 11을 해서 넣었을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1년이 안 되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에 월세가 나오겠죠? 근데 그 1년이 안 되니까 10달이었다. 그럼 10달치로 환산해서 넣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금액을 넣든 이의제기를 다 받아줬어요. 본인들이 지문에 대한 모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은 월세인지 연인지 이런 문구를 정확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50. 그래서 우리는 1년치 해당되는 기간치를 넣어주시라. 연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500만 들어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저는 월세 부분하고 관련돼서 나온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월세 입력했기 때문에 69번 자리에 가시면 500만 원 들어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500만 원에 우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거 정리할게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득공제 쪽에 항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세액공제 쪽에 특별세액공제 쪽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 우리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250. 보험료 많이 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450. 자, 더블 클릭하셔야 되겠죠? 노란색 자리. 그럼 본인이라고 써있는 자리 선택하시고 4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비는 없었죠. 근데 기부금은 있어요. 그럼 여기 기부금이란 부분이 여기 1번 정치자금 기부, 2번 법정, 3번 우리사주 조합, 4번 지정. 근데 종교와 종교가 아닌 거로 구분해서 4, 5를 나눠놨고요.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63번 란에 이 아래쪽으로 붙어있는 거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글씨 있는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팝업 창으로 떠요.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전체 프로세스 했을 때 이 항목이 뜨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당 후원이에요.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에 갔더니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구분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리 1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얼마까지가 최대 금액이다? 10만 원까지가 최대이다. 자, 그리고 넘친 금액 얼마? 40만 원을 초과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론상에서 무슨 문제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다. 우리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우리 무슨 부분 10만 원 곱하기 무슨 부분으로 간다. 우리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온다. 라고 해서 9만 909원만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게 이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금액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까지 다 넣었어요.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메뉴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건 없습니다. 상당히 단촐했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은 월세였어요. 월세. 그러니까 지금 1년치를 넣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500만 원만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함정이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3번에 가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신소라고 하는 사원. 자, 104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사람 연말정산 할 건데 2300번에 있는 대응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300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옮겨오셨으면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들어갈게요. 그리고 104번에 있는 이신소 불러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4번 자리에서 104번이라고 넣어주시고 이신소 반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신소 씨는 이부여, 김부여, 이신소, 이웃신나 정말 많네요. 부양가족이 한가득이에요. 근데 내 월급은 3,600밖에 안 되는데. 자, 어찌됐든 부양가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무엇 하시라고요?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으시면 정보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필요하면 이걸 보시면서 하시라고요. 됐죠? 자, 열어놓고 갑니다. 자, 우리 내용 읽고 하나씩 볼게요. 자, 이신소 씨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자, 요 탭만 하면 되나 봐요. 자, 다음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도 반영하되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작성을 생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본인들이 세팅값을 거의 다 해줘요. 네,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여라고 하는 아버지부터 한 사람씩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각각의 사람의 의료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입력할 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천천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자, 아버지는 66세입니다. 네, 66세이고요.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66세이면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연령 조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의 조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였을 때만 이 사람이 인적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부르되어 있어요. 네, 소득 때문에 안 됐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쓴 돈에 대해서 소득에 제한이 걸리는 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질병치료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의료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의료비. 자, 그래서 의료비 300만 원을 누가요? 이신소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신소였어요. 그러면 이신소가 본인인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냈으니까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죠. 분명히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을 규제하지 않겠다. 대신에 소득 있는 사람 무엇 했는데 네가 돈 냈어야 돼라고 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돈 냈으니까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아버지 의료비를 뭐로 결제했어요? 본인의 카드 결제요. 그럼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의료비를 놓고 봤더니 우리는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쵸? 얼마? 300만 원이. 근데 의료비를 무엇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된다겠죠. 그래서 이 둘은 중복공제 허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게끔 넌 신용카드도 받아야 돼.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얼마? 300만 원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는 본인이네요. 원래 보험은 여러분 그 연말정산에 소득자가 있죠, 여러분. 본인이 계약자로 들어간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해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인하기 전에 본인이 무엇한 경우가 많을까요? 계약한 보험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다. 보험료 남편이 내줄 거예요. 근데 계약은 누가 했더라? 내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 공제 못 받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공제가 돼요. 그래서 해보면 이 계약자를 문구를 주는 이유는 본인이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로 누가 들어와져 있다. 아버지가 들어와져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써준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 보험을 이신소가 가입했지만 아버지는 소득이 있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 보험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령은 무엇하고 규제하고 소득은 무엇하고 규제하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무엇이어야 된다? 우리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본공제 자리가 부인 사람은 보험료 공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30만 원은 공제가 안 됩니다. X.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밑줄을 그으시든지. 자, 이제
김부여 씨한테 갑니다. 자, 김부여 씨 59세네요. 자, 그러면 어머니인데요. 부인 이유가 일단은 나이 때문에도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온 사람이었네요. 소득은 없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연령의 문제가 있었다. 소득은 문제가 없었지만, 자, 교회에 헌금, 지정기부금으로 우리 150만 원을 지출하였대요. 여러분, 우리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연령은 규제 안 하죠. 소득만 규제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은 없고, 그쵸? 그러면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무슨 표시를 해라? 교회라는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교회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150만 원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넣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의 노인대학 교육비. 여러분, 여기 어디를 봐도 뭐가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교육비로 봐야 되는데 일반 교육비에 누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직계, 존속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비는 안 된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신수 본인입니다. 세대주라고 되어 있네요. 세대주. 자, 지금 현재 세대주 구분에도 세대주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나이는 40이고 총급여는 3,600이다. 우리 아까 3,600 벌써 확인하고 들어왔고. 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대요. 여러분, 이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임차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이고 면적은 66평방미터이고요. 대출의 기간은 국민은행. 그럼 여러분 우리 돈 어디서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받아왔네요. 그럼 금융에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국민은행이 아니라 황양숙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주자한테 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월세 주택 임차 탭에 넣어줘야 돼요. 저의 정보를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돈 빌려준 사람. 자, 그래서 그 부분. 근데 금융기관은 넣지 않습니다. 자, 원금은 얼마이고요? 500. 이자는 얼마이다? 75만 원. 분명히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리금 상환이라고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원리금이면 원금과 이자를 무엇하겠다? 더해서 받는 거. 그러면 우리는 500만 원 더하기 75만 원이어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요. 집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집도 없고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공제 요건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동그라미 해놓고 갈게요. 자, 노동조합비가 있네요, 여러분. 24만 원. 그럼 노동조합비는 무슨 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이다. 그런데 얘는 종교이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 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종교 외. 자, 그래서 얼마를 24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나 배우자. 자, 지금 나이는 38, 소득은 없대요. 이런 배우자는 나이 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고 소득세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저축자가 있어요, 여러분. 청약저축. 계약자는 유신나이고요. 불입한 금액 120만 원을 지출한 게 있대요. 자, 여러분 저축자 붙은 거 강조한 거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저축은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축자 붙은 건 무조건 누구만 된다?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럼 배우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축으로 들을 수 있는 거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있을까요? 연금저축이요. 청약저축이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노란우산 공제라고 했던 거 그것도 일종의 저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청약저축은 X가 됩니다. X. 자, 근데 밑에 연금저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연금저축 불이위에 계약자는 유신나이고요. 3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은행계좌 줬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X. 자, 이강남씨 형제. 자, 지금 28입니다. 나이 조건 충족이 안 되네요. 형제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득은 없다. 이 조건은 충족이네요. 근데 어찌됐든 기본공제는 안 되는 사람. 자,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을 누가? 이신소가 지출했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는데 문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육비에서 누구를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직계, 존속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형제자매 교육비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내줬고 그리고 교육비는 누구는 연령은 규제 안 해요. 소득만 규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대학교에 우리는 400만 원을 입력할 겁니다. 자, 이 하나 자녀입니다.
자, 지금 17살이에요. 그러면 20세 이하 요건 충족,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금액도 충족. 자, 고등학교 교육비 250만 원, 여기에 수련회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수련회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체험학습비라고 했었죠? 네, 1인당 30만 원까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교육비 250만 원 어디에? 고등학교 교육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이신소 보장성 보험료 누구요? 이하나 거에 5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왜냐면 우리 연령과 소득 주제라고 했는데 모두 다 동그라미니까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보장성에 들어갑니다. 이건 당연히 일반 보장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장애 얘기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현민 자녀 6살이네요. 자, 지금 연령 조건 문제 없고요.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소득 조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유치원 다니고 있으니까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취약전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취약전이다. 자, 그래서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지출했고요. 자, 유치원에서 구입한 우리 방과 수업 도서 구입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방과 수업은 유치원도 공제를 해주기로 했어요? 공제를 안 해주기로 했어요? 자,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우리 방과 수업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약전 아동부터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주실 건 우리 그 방과 수업과 관련돼서 뭐가 있으면 우리 위에 구입한 도서가 있으면 재료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도서가 있으면 우리 그 부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일단 240. 자, 그런데 여러분 태권도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태권도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학원.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안 되시나요? 돼요, 여러분. 그러면 240에 120을 더하면 벌써 300이 넘죠, 여러분. 그러니까 300을 치든 360을 치든 뭘 넣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두 금액을 더하면 360이지만 사실상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300이다. 금액은 어떤 걸 넣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하신 대로 하실 것. 됐을까요? 자, 일단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린 무엇 해야 돼요? 입력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력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넣어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보셔도.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잡해서 틀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득공제 쪽에 있는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넣은 건 색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 시험 보실 때 형광펜도 갖고 가시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형광펜 색칠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 자,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여러분. 본인 뭐가 있었다? 전세자금 대출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 우리 대출기간이다, 거주자이다? 대출기간이었죠? 그럼 대출기간 자리 노란색입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당연히 팝업창이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대출기간에 얼마를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원금과 이자를 더한 575만 원. 그래서 575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금액이 공제 금액에 들어갑니다. 불이익 금액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30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났으면 아, 나는 주택과 관련된 거 넣었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라고요. 본인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소득공제 넣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그쵸? 주택자금 끝났습니다. 내려오시면 뭐가 있었냐면 신용카드가 있어요. 자, 이 형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신용카드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글씨를 봤더니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슬쩍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빠뜨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가셔서 우리는 더블 클릭하시고 신용카드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부분은 일단 아버지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했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또 있었나요? 제 기억엔 이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린 어느 자리에 신용카드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된다. 사실상 300을 넣어도 공제 금액은 들어올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소 금액이 900인데 300밖에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입력은 하셔야 돼요. 그럼 채점은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300을 넣느냐 안 넣느냐로 채점을 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확인이라는 걸 누를게요.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 그럼 이제 신용카드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소득공제 쪽에서 이제 넣을 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자? 우리는 지금 세액공제 쪽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세액공제 쪽에 넘어가시면 우린 감면은 해당 사항 없고요. 연금 얘기한 거 있나요? 있었지만 우리 안 됐죠. 누구요? 배우자의 청약저축과 연금저축. 우리 땡땡 저축은 다 본인 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넣을 건 없습니다. 그럼 보험료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보장성 보험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지 건 안 되고요. 자, 쭉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했던 것만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보험료 부분이 누구께 있었냐면 자녀, 이신소가 계약했던 보장성 보험료 얼마가 있다? 여러분 50만 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0만 원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우리 보험료 또 있나요? 요거 말고. 보험료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자리에 50만 원 넣고 마무리. 자, 그 다음 의료비 들어갈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오픈이 되죠. 그럼 의료비는 현재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질병치료비가 일단 의료비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 300만 원.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연령은 몇 세이다? 66세. 자, 66세면 반드시 몇 세 자리에 넣어야 돼요? 65세 이상자. 만약에 아버지 나이가 61세이면 그 밖에 반드시 나이 꼭 보실 것. 그러면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300만 원 넣으시라고요. 그럼 이제 아버지 건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면서 우리 의료비가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료비 또 있나요? 의료비 없죠? 네, 지금 아버지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났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의료비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엔 어디 가셔라? 교육비가 있었죠. 그럼 교육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럼 교육비 부분은 일단 노인대학은 안 되니까 X 표시했으니까 X 자리는 보지 마실 것. 그럼 쭉 내려오시면서 동그라미 교육비. 자 그랬더니 형제자매 대학교, 자녀의 고등학교,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교육비 다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부터 정리할게요. 형제 자매 교육비 대학교. 그럼 대학생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 자, 이 대학 등록금 얼마 있다?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자, 끝나셨으면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교육비 400 정리 끝났고요. 자, 고등학생 자녀. 그러면 초중고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비는 얼마가 있다? 우리 교육비 들어가서 봤더니 250만 원 있었죠, 여러분? 그럼 요 자리에 2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비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취약전 아동 240이라는 것과 120 있습니다. 일단 1인당 300은 무엇 됐다? 넘쳤다. 그런데 우리는 300만 넣어도 되고 넘친 금액 넣어도 되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엔 얼마를 넣어볼 거냐면 300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네, 300만 원을 입력. 됐을까요?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죠. 그래서 300, 250, 400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현재 벌써 결정세액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비 넣어도 금액은 안 뜨죠. 네. 공제 금액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교육비 끝났고요. 여러분 기부금도 있죠. 참 많이 줬어요. 그러면 63번 기부금 더블 클릭하고요. 기부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어머니의 기부가 있었고요. 본인의 기부가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의 기부는 무엇이었다?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 자, 그러면 교회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럼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종교단체 기부금 맨 아래쪽에 가시면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 얼마 입력? 150만 원 지출이 있었거든요. 15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우리 누구의 지금 기부금요? 제가 미리 얘기했죠. 노동조합비 본인 거 있었죠. 그럼 노동조합비는 지정이에요.
그러면 종교단체 외에 넣으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글씨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종교단체 외에 당해 기부금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자리에 24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기부금 또 있나요? 없죠. 네, 그럼 다 넣으셨으면 확인. 자, 지금 저는 다 넣은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 넣었는지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이 질병 치료하고 카드 쓴 거 된다고 했으니까 넣었죠.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했던 거 기부금 조금 전에 넣었고요. 자, 주택자금 조금 전에 넣어서 끝냈죠. 자, 노동조합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해서 넣은 거 없고요. 그리고 대학교 교육비 넣었고 고등학교 교육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취약전 아동 관련된 거 300만 원 넣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색칠하라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된다 안 된다 표시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뒤쪽에 OX를 하든지 그리고 입력된 건 입력됐다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보험료에 쭉 주고 의료비에 쭉 줬을 땐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나와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조금 가지셔야 시험 준비하실 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점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 문제 풀었는데 이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어려워요? 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죠. 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또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시작을 할게요. 회사 코드는 2500번 만세이니까 변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2500번 만세로 바꿔 놓으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박성민. 자, 그리고 이 박성민은 입사일자가 2020년 4월 1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년도에 입사한 종업원이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할 부분. 그리고 총 급여는 5,400만 원이고 세대주입니다라고 또 되어 있네요. 자, 이 사람 박성민 씨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사원 등록의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무엇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무엇해달라?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일단 두 개네요, 여러분. 금년도 4월 1일에 입사한 박성민,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우리 고쳐달라.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을 해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원 등록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사원 등록에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원 등록이 편하면 사원 등록에서 하시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이 편하면 부양가족 탭에서 하세요. 어디서 하시든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는 누구 선택하시면 돼요? 박성민 2번. 자,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박성민도 있고 김소연, 박상아, 박상현, 박상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을 빼고 나머지 다 뭐로 해놨어요? 다 부로 해놨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요건 볼게요. 지금 박성민 씨 같은 경우 세대주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요건 주택자금 때문에 낼 수도 있겠지만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세대주 체크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급여는 5,400이라고 일단 줬는데 그건 이따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볼게요.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자, 그러면 본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번호도 가운데 시작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녀자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급여 5,400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쵸? 네, 그러면 본인은 다른 사항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종전근무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유의사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몇 월에 입사했죠, 여러분? 4월 1일.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전 근무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든 전에 근무지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몇 월에 3월 31일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보여지는 거로 그냥 끝내세요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고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엇이다? 근로기간에 지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비고에
언제 나갔어요? 라는 글씨들이 있죠, 여러분.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언제, 이 계속근무자라겠어요. 자, 지금 현재 계속근무자이니까 이 회사에 4월 1일에 입사를 해서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슨 부분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이론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거 있었지 않았나요? 근로기간 내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만 인정하겠다. 근데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이들은 다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거 전부 다 인정할게 라고 했던 부분. 요게 누가 있었냐면 제가 연금자 붙은 건 다 그렇게 된다. 국민연금도 되고 연금저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된다고 했었냐면 기부금도 근무기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연금이나 기부금을 빼고 나머지는 뭐로 봐야 돼요? 근로제공기간하고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험료도 근로기간이라는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다 근자만 쓸게요. 그러면 보험료도 근로기간이고 우리 의료비도 근로기간이에요. 교육비도 뭐로 가야 된다? 근로기간. 근데 기부금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전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부금 밑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전 화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교재 보시면 신용카드도 뭐로 가셔야 돼요? 근로기간에 우리 무엇한 거 사용한 것만 인정이 되죠. 됐어요. 근데 그 요건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들은 모두 소득이 없답니다. 네, 자녀들은 소득이 없다. 무소득자란 얘기고. 자, 그리고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공제 항목은 어디의 자료이고? 국세청 자료이고. 우리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직접 받아왔나 보죠. 자, 그리고 우리 지출액은 모두 누구의? 박성민의 소득에서 지급됐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지출 내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준 거는 모두 다 박성민이 쓴 돈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다 돈을 냈다. 자, 배우자부터 자녀까지 들어옵니다. 자녀가 셋이네요, 여러분. 자, 배우자 김소연, 총급이 500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총급이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겠죠?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녀, 지금 소득은 다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쵸, 여러분?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공제 받으면 되고, 무엇도 자녀 세액 공제 기본도 받아야 되겠죠? 자녀 박상혁 초등학생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받아야 되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부분 선택. 자, 그다음 네 번째 박상철. 자, 지금 2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엇하였다? 출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출생을 했으니까 소득은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될 거고요. 그런데 7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기본은 안 돼요. 근데 금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무슨 공제는 된다? 출생에 대한 공제는 받아야 되겠죠. 그쵸? 우리 출산 입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공제는 받아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요 요건에 맞춰서 부양가족 명세를 일단 수정을 하고 나머지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씨는 별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김소연 씨로 내려오세요. 자, 김소연 지금 현재 부인데 부를 뭐로 바꿔주셔라? 배우자로 바꿔라. 자, 배우자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다른 수정사항 또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박상아. 자, 박상아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였던 부분을 뭐로 바꿔주시고요? 20세 이하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20세 이하이면 자녀 자리 동그라미가 되죠, 여러분? 네, 됐는지는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동 체크가 돼도. 자, 그 다음 박상혁입니다. 자, 박상혁은 지금 공제 대상 되는 거니까 부를 20세 이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동 체크가 되죠. 근데 조심할 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장애인 자리에 가셔서 우리 장애인 복지법 몇 번? 1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추가 공제 장애인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박상철. 자, 박상철 금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0세부터 1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공제 부분에 가시면 지금 20세 이하 체크하셔서 공제 대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7세 미만이니까 자녀세액 공제는 안 돼요. 체크 안 됐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출산 입양의 첫째라고 뜨죠.
자, 지금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 얘는 첫째이다, 셋째이다? 셋째. 그럼 이 자리를 셋째로 바꿔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셋째로 변경.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수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양가족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OX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화면 좀 옮겨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 보험료부터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료는 아까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근자를 썼던 거고, 그리고 보험료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뭘까요? 우리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소득에 대한 것도 규제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연령과 소득이 모두 다 충족이 돼야만 공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 들어와져 있는데 모두 다 충족자이죠. 네, 여기 부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제 다 받아도 된다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자동차 보험료, 손해보험이죠, 여러분. 이거 보장성 보험이에요. 대상자 누구이다? 김소영. 배우자네요.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일단 동그라미. 자, 실비 보장성 보험료 30만 원. 박성민 본인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 몇 월에 지출했다고요? 2월. 자, 박성민은 현재 몇 월부터 근무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몇 월에 입사했다? 4월.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상태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2월에 지출한 보험료는 우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근무기간 내 지출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실비 보장성은 보장성 보험이 맞아요. 그런데 근무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교육 저축성 보험. 이러면 저축성은 안 된다겠죠. 제가 보험료 중에 안 되는 게 대표 중에 저축성 보험. 그리고 또 하나 뭐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육아보험, 아니, 태아보험이요. 태아보험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축성이니까 이것도 X가 됩니다. 자, 장애인 전용보험료 박상혁. 우리 현재 박상혁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있었던 김소연은 어디다 넣을 거고요? 일반 보장성에 넣을 거고요. 근데 지금 장애인 전용은 어디다 넣어야 된다? 장애인 전용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최대한도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실비 보장성 보험 박상철. 자, 이거 공제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요? 일반 보장성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일반 보장성은 지금 배우자 50만 원하고 박상철 자녀 거 40만 원 더해서 우리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90만 원 입력할 거고요. 자, 장애인에는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70만 원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의료비 내려갈게요. 여러분, 의료비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의료비는 우리 연령과 우리 소득에 대해서 우리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될 거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전혀 이 사람은 뭐 규제에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긴 해요. 자, 맹장 수술입니다. 여러분 3월 달에 맹장 수술했대요. 우리 3월에는 근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박성민 본인의 맹장 수술비 200만 원은 공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쵸? X. 자, 질병치료 약값. 여러분 분명히 질병치료 약값이에요. 그러면 이건 처방전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박성민 거 우리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박성민은 본인이죠. 네, 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성형수술. 배우자네요. 이러면 성형과 미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자,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했대요. 자녀죠. 자, 여러분, 우리 시력 교정용 안경은 의료비도 인정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무엇이다?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인정이 된다? 50만 원만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유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박상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50만 원으로 의료비를 넣어라. 그리고 박상아는 현재 여러분 10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의료비는 그 밖에 의료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규제는 한다, 안 한다? 우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초등학교 방과 수업료. 우리 방과 수업료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돼요, 여러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초등학교.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우리 박상혁. 자,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여러분 일반 교육비가 아니라 장애인 자리 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장애인 특수 자리에 넣어주시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높아심이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상혁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있고요. 일반 교육비도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중복공제 가능하다. 자, 지금 박상혁은 그건 없네요. 자, 그리고 박상아. 이런 박상아는 지금 현재 몇 살이죠? 10살이에요. 네, 지금 박상아는 10살입니다. 그런데 미술 학원비가 있대요. 여러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우리 취약전 아동만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박상아는 10살이니까 취약 아동이에요. 교육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박상아는 초등학교 자리에, 우리 박상혁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리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기부금. 이런 기부금은 우리 근로기간을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부금하고 연금은 근로기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 근자 안 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기부금은 우리 연령에 대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규제는 하겠다? 소득에 대한 규제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방 헌금. 누가 봐도 법정이죠. 박성민 본인이 넣은 거네요. 공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이라고 써놓고 갈게요. 자, 종교단체 기부 김소연. 자, 배우자죠, 여러분. 네, 배우자 공제 대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종교 자리에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종교단체. 자, 그 다음 신용카드에 갑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사용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연령에 대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득에 대한 건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자, 신용카드 사용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 박성민이 사용한 부분인데요. 박성민 신용카드인데 재산세 납부한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재산세는 제세공과금의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800이 아니라 박성민은 얼마만 인정이 된다? 우리 지금 30만 원 빠지면 770인가요? 네, 그래서 77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신용카드 240 김소연. 자, 김소연도 지금 신용카드 공제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사실 240이 아니라 얼마만 인정이 된다. 140만 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박상학 거 자녀죠, 여러분. 근데 이거 당연히 본인 박성민이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네, 공제됩니다. 75만 원. 그런데 박상아가 대중교통을 또 이용했나 봐요. 그럼 대중교통은 빼야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75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현금 영수증은 얼마가 된다? 35만 원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요거 한 김에 정리합니다. 우리 입력할 때 신용카드 자리, 현금 영수증 자리, 직불카드 자리 다 다르잖아요. 합계를 내놓고 가는 게 속 편하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에 입력해야 되는 건 본인의 770과 배우자 140의 합계. 그럼 여러분 700, 800, 900, 10만 원인가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는 910만 원을 입력합니다. 현금, 영수증, 전 현금자만 쓸게요. 위에 써놨는데 아래쪽으로 뺄게요. 35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전통도 있었죠, 여러분? 자, 전통은 얼마가 있고요.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리고 대중은 또 얼마가 있다. 대중교통은 40만 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카드는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럼 여러분, 지금 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정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린 무엇하러 가시면 돼요?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사원 등록 마무리됐으니까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누구 불러주시면 되신다. 코드돔 F2번 하셔서 우린 지금 현재 박성민이라고 하는 종업원 불러주세요. 박성민 확인. 자, 그럼 박성민은 조회가 될 거고요. 관련된 정보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용카드가 맨 아래쪽에 있는데 신용카드가
우리 사실상 먼저 넣어야 되는 소득공제여서요. 전 신용카드 먼저 할게요. 사실 위에부터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소득공제 쪽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라인 거의 끝자락에 있죠.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팝업창이 들어올 거고 미리 정리시켰죠, 여러분?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됐다라고 하는 자리 신용카드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910만 원을 입력하셔라. 자, 그리고 직불은 현재 없어요, 여러분. 엔터. 자, 우리 현금 영수증은 있어요. 얼마? 35만 원. 자, 그리고 도서 공연 지출이 있었나요? 없죠, 여러분. 네, 엔터. 전통시장 얼마 있다? 100만 원 있다. 대중교통 얼마가 있다? 40만 원이 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 지출 금액 1,085만 원의 사용에 대한 공제 금액이 있었네요. 됐나요? 네,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 넣었는데 공제 금액이 안 떠요, 여러분. 안 뜨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더블 클릭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총급여 5,400이에요. 5,400에 25% 금액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사용 금액이 1,350인데 얘는 1,085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넣어주는 거로 채점하니까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는 입력을 끝냈습니다. 자,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게요. 그럼 보장성 보험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우리 일반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9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있었죠, 여러분? 얼마? 7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과 관련된 것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의료비가 있게요. 의료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의료비에 가시면 우리 본인과 그 밖에 동그라미만 넣으시면 된다겠죠? 자, 본인 자리 질병 약값 얼마요? 135만 원. 그러면 본인의 자리 가서 135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누가 있었죠, 여러분? 박상아, 그 밖에. 그럼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60이 아니라 50만 원 넣어주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의료비 빠진 거 있을까요?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빠진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료비도 본인 그리고 그 밖에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의료비 끝났으니까 이제 교육비 들어갈게요. 교육비. 자, 더블 클릭하셔서 창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초등학교 장애인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초중고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관련된 방과 수업료 얼마 있다? 80만 원 있다. 그럼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더 넣으실 거 있나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지금 누구 또 넣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러면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칸이 따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 란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324만 원 입력.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들어가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교육비도 지금 입력해야 되는 동그라미가 사실 2개밖에 없었잖아요. 입력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들어갈게요, 여러분. 기부금. 자, 기부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와져 있는 부분은 법정과 종교단체였어요. 그럼 우리는 법정 기부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법정은 우리 상단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중반부쯤에 있어요. 그래서 법정 당해 기부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 박성민이 지출한 25만 원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25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종교단체 김소연. 그럼 여기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맨 끝자락에 있죠, 여러분. 자, 그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단체도 지금 현재 입력이 다 끝났어요. 빠진 거 있는지 한 번쯤은 더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에 일반과 장애인 전용 그리고 의료비에 본인과 그 밖에 그리고 교육비는 초등학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과 종교단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전통 대중으로 구분해서 입력 됐을까요? 이렇게 가실 거. 그리고 우리 근로기간 인정 여부 꼭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죠. 네, 그럼 마무리하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5번째 나와 있는 문제. 자, 회사 코드는 2400번 회사 태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2400번 태풍. 자, 관리부 소속인 김수당 씨. 자, 101번의 코드이고요. 자, 그래서 김수당 사원이 2020년 7월 31일 퇴사. 자, 여러분, 퇴사자가 등장하면 뭐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걸까요? 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7월 급여 지급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고, 자, 김주당 씨의 2020년 7월분의 급여대장을 아래 내용대로 공제 항목을 추가해요. 여러분, 이번에 공제 항목을 추가하래요. 그러면 공제 항목 쪽에 뭔가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하여 7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고, 자, 7월 급여대장 작성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디에? 급여대장에 반영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7월 기속 7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환급이 발생한다라면 우린 전액 무엇하겠다? 차월로 이월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원문자 1번 김수당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그럼 이런 김수당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면 우리 지금 7월 달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럼 며칠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 31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7월에 지급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월정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월정에 대한 부분 정기와 부정기 선택할 때 다 뭐로 가면 돼요? 다 정기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기등록된 공제 항목을 사용하며 별도로 항목을 만들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둘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그냥 쓰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급여이겠죠. 과세. 자, 식대 보조금 20만 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대요. 여러분 식사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현물도 있고 돈도 준다는 얘기죠. 그럼 20만 원은 뭐가 된다? 과세급여가 돼야 되겠네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회사 차량으로 업무 수행한대요. 그럼 내 차를 쓴 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뭐로 간다? 과세급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7월 공제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 장기, 요양, 고용보험. 근데 뭐가 있다? 주차비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주차비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차비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셔라? 공제해 주셔라.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면 소득공제에 대한 이 공제 소득 유형은 무엇으로? 기타라는 거로 넣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부금 내면 뭐로 해달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부금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공제 소득의 유형은 기부금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대부분 기타 쓰시면 된다고 했고.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서가 있죠. 중도퇴사자 정산은. 첫 번째, 사원 등록의 퇴사일자 입력. 여러분 시험을 조금 더 쉽게 내신 분들은 사원 등록의 퇴사일을 본인들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부터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항상 사원 등록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김수당 사원을 찾아주세요. 코드는 101번이네요. 101번. 자, 그럼 101번의 김수당 하단 16번 자리에 옵니다. 퇴사 연월일에 우리는 당해 연도 7월 3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사 연월일 입력이 끝나면 김수당 씨는 라인의 색이 바뀝니다. 라인을 벗어나시면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고 김수당 씨 다시 올라가면 상단 입사 연월일 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다? 퇴사했다라고 글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퇴사자로 정리가 끝났고요. 자, 사원 등록 종료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퇴사월의 급여를 주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야 되겠죠. 우리 7월 달 급여를 7월 31일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겠냐면 우리 공제 항목 추가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수당 공제 등록을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상단에 수당 공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기본급 과세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상여가 없네요. 난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상여 자리 가서 삭제라는 걸 누를게요. 그래서
아이고 상해를 왜 삭제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삭제가 아니라 사용 여부를 무엇으로? 우리 부로 바꿔볼게요. 삭제라는 게 아니라 부. 자, 그래서 부를 바꿨더니 이미 사용 중이래죠. 그러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대로 두시고 자, 그리고 직책수당, 월차수당, 그리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전부 다 부예요. 야간도 부.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3개 항목을 쓰는데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쓸 수가 없어요. 과세인 거죠.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식대 보조금 지금 과세로 등록되어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로 등록된 사실이 있네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자, 공제 항목에 가서 봤더니 우리 주차비가 벌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삭제가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삭제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없다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항목이 없으면 추가 등록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주차비라고 칠게요, 여러분. 주차비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제 소득 유형에 가셔서 F2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누구 선택하시라고요? 4번 기타 선택하라고 줬죠. 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사용할 거니까 등록했죠. 여루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다 정리되셨으면 우리는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옵니다. 자, 귀속은 몇 월 넣어주시고요? 7월. 자, 지급은 며칠이다? 7월 31일. 그러면 김수당 이기자 성덕순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누구만 보자? 김수당 씨만 보자. 그리고 김수당 씨 가시면 여기 퇴사자라는 글씨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퇴사 처리하시면. 자, 들어왔고 기본급부터 입력합니다. 자, 기본급은 얼마이냐면 300입니다. 자, 상여는 얼마냐고 했냐면 없습니다. 식대 보조금은 얼마요? 20만 원 입력. 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과세급여네요. 자, 국민연금 15만 3천 원, 건강보험료 11만 3,390원, 장기요양 11,620원, 고용보험 2만 4천 원, 이런 바꿔줄게요. 2만 7천 원 나왔는데 2만 4천 원으로 수정할게요. 여러분 시험은 준거대로 갑니다. 준거대로 간다. 자, 그리고 주차비 얼마가 있었다? 10만 원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이제 사양에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중도퇴사자가 바로 뜰 수도 있고요. 저처럼 조금 기다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렇고요. 대부분 빨리 떠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정리를 합니다. 자, 현재 7월 달까지 이 사람은 김수당 씨는 총 급여가 2,440이었네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은 28,000원. 근데 기존에 냈던 세금은 47만 1,000원. 짜투린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차감 징수세액은 마이너스 44만 2천원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거 급여 대장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하단에 급여 반영이라고 하는 탭키를 눌러주셔라.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우리 마이너스 44만 2,920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지방소득세 따라 들어오겠죠. 반영이 끝나지면 바로 상단에 중도정산 적용함이라는 글씨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들어왔죠? 그러면 일단 여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원 등록 퇴사일자 입력하고 두 번째 우리 급여자료 입력을 했죠. 그리고 정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디 가시면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할 때 뭘 했어요? 중도정상을 반영했잖아요. 그게 어느 부분에 있는 메뉴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중독된 메뉴를 불러드리는 키였거든요. 안 들어가도 이행상황 신고서는 작성이 됩니다. 근데 불안하시면 그냥 원칙적인 프로세스를 그냥 가세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리 누구를 보자? 중도를 보자. 우리는 지금 이 기자를 보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중도에 가서 김수당 씨 들어왔죠. 2,440만 원 맞고요. 마이너스 44만 2,920원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 영수일자 7월 30일 날 급여 주면서 끝냈죠. 네, 퇴사 연월일 일치하고요. 그러면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갑니다. 자, 7월 달 급여를 7월에 줬기 때문에 귀속과 지급은 동일. 그럼 귀속 기간에 당해 연도 엔터. 7을 치시고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엔터 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귀속과 지급이 같으시면 그냥 엔터를 끝까지 쳐주시면 돼요. 화면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근로소득 구간에 간이세에게 일단 김수당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네, 다른 사람들 것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3명이라고 들어왔고요. 897만 5천 원에 우리 소득세 36만 8,600원이 있었네요. 근데 김수당 씨 정산했더니 우리 중도퇴사자 3명 중에 1명 있었고 2,440 그리고 마이너스 44만 2,920원의 환급이 나왔네요. 두 개 가감하면 우리 실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74,320원. 그런데 환급이 나오면 우린 무엇한다? 차기로 이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번 자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시면 되죠. 21번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중도퇴사자가 나오면 지금의 프로세스대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 나올 때 항상 저장 확인력 물으시면 꼭 해주셔라. 그래서 저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지면 우리는 소득세 전산 실무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본 수업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